브라질 경기 보고 지금 바로 나왔습니다. 뒤에 경기장이 있는데 뭐 오늘 경기도 오늘 경기지만 이번 대회 일단 우리가 여기서 도전은 멈춘 거니까 잘했습니다. 충분히. 일단 오늘 경기는 브라질 너무 잘해요. 인간적으로 너무 잘합니다. 막 어이없을 정도로 잘하는 느낌이었고, 세 번째 골인가요? 그럼 보다가 인정, 이 정도로 잘하면 할 말 없어. 막 이 정도로 이왕이면 우승해버렸으면 좋겠어요. 브라질이 우승팀에게 우리가 진 것 아니냐. 그리고 또 끝까지 우리 쫓아가는 느낌도 있었으니까 후반엔 백승호 선수가 하나 때려 넣기도 하고. 근데 뭐 오늘 경기를 제가 좀 얘기하기보다는 이번 대회를 전체적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그래서 잘했다 충분히 이런 얘기를 한 건데, 물론 뭐 아쉬움도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부상이나 컨디션 이슈가 좀 제일 아쉬워요. 손흥민 선수도 수술하고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김진수 선수도 부상이 약간 안 왔고, 김민재 선수도 대회 도중에 좀 문제가 생겼고, 황희찬 선수도 햄스트링 때문에 좀 늦게 뛰기 시작했고, 황의조 선수 같은 경우는 폼이 좀 안 좋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아쉬움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제가 잘했다고 충분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원래 제가 기억하는 월드컵은 제가 2002년 월드컵 때부터 현장에 계속 있었거든요. 2006년 독일, 2010년 남아공, 2014년 브라질, 2018년 러시아, 이번에 이제 카타르 도하까지 있는 건데, 대회가 끝나면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항상 막 좀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막 열이 받고, 아이씨 이게 뭐야 막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지금 브라질 경기 딱 끝나고 나왔는데 최소한 그런 막 분하거나 막 억울하거나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브라질 인정. 야 니네 진짜 축구 잘한다. 진짜 니네 우승해라 이런 느낌이고, 우리 선수들도 충분히 이번 대 다 쏟았어. 진짜 다 한번 다 질러본 것 같아. 다 쏟아버린 것 같아. 괜찮아 잘했어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놓고 보면, 진짜 힘든데 우리가 그 과정에서 그걸 뚫고 넘어갔던 게 있었잖아요.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상대로 우리가 넘고 16강을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씩 우리가 2002년 월드컵 4강이 너무 커가지고 월드컵 무대가 좀 만만하고 쉽게 느껴질 때가 좀 있거든요. 이번 월드컵 전까지 우리가 수많았던 월드컵 도전사에서 승리했던 건 모든 역사 다 통틀어서 이번 대회 전까지 6승이었거든요 2002년 합쳐도 6승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그 6승도 2002년 빼면은 상당히 힘들거나 사실은 실패한 과정에서 뭐 1승을 구하거나 막 이런 거였죠.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뭐 진 경기도 있고 이긴 경기도 있고 그랬는데 일단 그런 느낌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막 꾸역꾸역이라든지 막 안 되는데 막 억지로 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막 숨어 있다가 뭘 나갔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야 이 정도면 우리 한번 다 해본 거 아니야, 우리가 한 대로 다 한번 쏟아본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원정에서 열렸던 월드컵에서는 두 번째로 16강을 간 거니까. 그리고 상대가 브라질이야. 브라질 엄청 잘해. 너무 잘해 진짜. 솔직히 이런 얘기 돼요? 존나 잘해 진짜. 너무 잘해 진짜. 이게 보는데 나중에 처음엔 솔직히 막 보다가 좀 너무 실점을 좀 처음에 하니까 막 거기서 좀 이게 뭐지 이랬는데, 나중에는 그냥 잘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신감 있게 했다죠. 우리 축구 했다고 그랬잖아요. 김문환이 보여주잖아요. 네이마르 상대로 알맥이잖아. 그럼 된 거야. 그럼 월드컵 된 거 아니야? 그때 우리 주위에 막 그 각 국의 그 미디어들이 있었거든. 외국인자 있었잖아. 딱 일어나서 박수 치는 거야. 원래 그 네이마르 실전에서 알맥이면 3점 주는 거거든요. 난 4대4라고 봐. 난 마음속에 4대4야 오늘.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지금 촬영하고 있지만 우리 자숙이하고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처음에 실점을 할 때 오늘은 아예 그냥 내려앉아가지고 수비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냥 3백 딱 해놓고 5백 한 다음에 완전 잠궈가지고 한두 골 정도 승부를 하거나 그렇게 져도 좀 어땠을까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이번 대회는 그러면 안 된다고. 이번 대회는 진짜 우리가 4년 동안 준비한 거 그대로 가는 거라고. 그래서 지면 우리가 준비한 대로 축구해서 진 거잖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갔어. 그래서 무너진 건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막 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럼 됐어. 저는 이번 월드컵이 우리가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뭘까를 놓고 보면, 그래도
뭐 잘하네 못하네 해도 벤투 감독 4년 끌고 간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한국 축구 행정사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을 거예요. 히딩크 감독 때도 사실 1년 반밖에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막 K리그를 멈추고 아니면 막 선수들 차출 다 해주면서까지 해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그 교훈을 이어가지 못하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우리가 3년 4년을 한 감독을 간 적이 없어요. 한 1년 반, 1년 계속 감독을 잘라댔거든요. 그러니 어떤 우리가 하나의 길, 하나의 방향으로 우리 축구를 끌어갈 수가 없었죠. 매번 바뀌니까 그냥 꾸역꾸역 뭘 하고 이기려고 하니까 결국 수비하다가 카운터하고. 근데 이번엔 뭐 죽이 되네 밥이 되네 해도 벤투 감독 갖고 4년 가본 거 아니에요. 이 축구가 정답이라는 얘기 하는 건 아닙니다. 벤투 감독이 다 잘했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벤투 감독에게 이 기회를 줘서 4년 우리가 한번 공격을 지배해보고 끌어가보고 점유해보고 이렇게 한번 싸워보는구나. 그래서 이길 수도 있고 포르투갈 경기 때처럼, 아니면 이렇게 장렬하게 실점을 해서 브라질이 질 수도 있구나. 그럼 4년 동안 우리가 이런 교훈을 얻었으면 다음 스텝은 다른 누군가에게는 또 어떻게, 뭐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16강이라고 하는 결과도 좀 나쁘지 않다고 봐요. 잘 싸웠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 어쨌든 월드컵 통틀어 놓고 봤을 때 이번 월드컵만 놓고 보면 16등 한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결과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이렇게 4년을 끌고 갔던 건 좋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거기서 우리가 다음 스텝업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동안 월드컵을 할 때 자꾸 잘라댈 때가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열이 받았던 게, 제가 그래서 예전에 감스 나갈 때도 한번 되게 막 협회가 너무 밉다, 화가 난다 이런 얘기 했던 게 뭐였냐면, 자꾸 협회가 뒤에 감독 뒤에 숨어가지고 여론 안 좀 자르고 그러면 감독이 들어와서 뭐해요? 결국 성적 내야 되니까 수비하다가 카운터 때리는 거밖에 안 하거든. 남는 게 없어. 그게 무슨 남아요? 그러면 뒤에 숨었다가 카운터 한 번씩 치는 게. 근데 이번에 뭔가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이번 딱 우리가 월드컵 와서 보니까 벤투 감독이 세계의 트렌드를 읽었구나. 물러나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전방 압박하고 볼을 지배하고 주도하고 이런 축구가 이번 월드컵에서 나타나는 세계적인 트렌드였구나. 이런 것도 교훈으로 얻는 거고, 우리가 그런 거 한번 해봤구나. 물론 우리가 부족하긴 하지만 해봤구나. 그럼 다음엔 또 뭘 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얻었다는 점에서 저는 교훈이 있다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선수들이 좀, 젊은 선수들이 가능성을 좀 봤다는 거, 또 쫄지 않았다는 거, 무작정 그냥 막연하게 어떤 두려움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문환 선수가 네이마르 갖고 알 놓지. 그리고 그 세대들 있잖아요. 예전에 그 아시안게임 멤버들이죠. 자카르타 팔렘방이었나요? 그 황희찬, 그다음에 김민재, 이런 선수들 있잖아요. 김문환, 요 나이대 선수들. 이 선수들이 막 자신감도 갖고 이거 한번 경험해 본 거잖아. 야, 해봤는데 뭐 우리가 못하는 건 이거고 잘하는 건 이거더라. 이런 것도 좀 얻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강인, 제가 봐서 이제 이강인 선수 중심으로 또 한번 대표팀이 재편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뭐 사실 나상호나 권창훈이나 이런 선수들 사실 대회 직전에 상당히 많은 이야기도 들었고 대회 도중에도 또 그랬었는데, 이걸 통해서 좀 선수가 무슨 죄가 있거나 뭐 그러겠습니까? 그죠? 저는 선수들도 이 대회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었을 거고, 우리들도 그래, 이런 걸 통해서 또 하나 성장할 수 있구나, 좀 이런 거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영역에서 오늘 또 백승우 선수가 아주 중거리 그냥 때려가지고 또 하나 만들어주잖아요. 이렇게 뭔가 앞으로 세대를 좀 예비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요것도 하나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2002년 월드컵 때 일본 기자랑 되게 싸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뭐라 그랬냐면, 제가 뭐 갖고 이렇게 욱했냐면, 근데 사실 욱하면서도 약간 좀 속살을 보인 것 같은데, 이런 얘기였어요. 뭐냐면 일본 기자애가 저한테, 야, 니네는 시스템은 없는 것 같은데, 잘 안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 가끔씩 태어나는 천재 갖고 축구한다는 거야. 그 예전에는 막 차범근이 갑자기 떨어지고 박지성이 떨어지고, 요즘 같으면 이제 손흥민을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선수가 갑자기 하늘에 딱 떨어져가지고 축구를 해가지고 막 결과를 낸다는 거야. 근데 니네 보면 팀 수도 적은 것 같고 프로리그도 좀 약한 것 같은데 대표팀은 성적을 그래도 좀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니네는 천재 갖고 축구하는 거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죠. 시스템으로 해야 더 많은 선수들이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니네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천재 갖고 축구하니까 문제 있는 건 아니냐. 맞는 얘기를 하는데 열이 받잖아. 그래서 제가 뭔데 네가 뭔데 한국 축구를 다 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때 막 싸웠었어요. 저도 그땐 20대였으니까. 근데 맞는 얘기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번 대회를 통해서 이제 보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몇몇 선수들이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 우리가 뎁스가 좀 얇더라고요. 오늘 우리 브라질 봤을 때 이런 거잖아요. 브라질이 지금 보니까 오늘 골키퍼도 바꿨죠. 26명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 썼을 거예요.
16강까지 4경기에 근데 예를 들면 뭐 카메룬 경기에도 싹 돌리고 오늘도 막 돌려도 어느 정도 경기로 유지되잖아요. 물론 이제 브라질하고 어디 다른 나라를 비교하는 건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뎁스가 얇으면 한두 명의 선수가 문제가 생기면 힘을 이렇게 맥을 못 쓸 때가 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타고 태어난 어떤 천재들에 의존하거나 그렇게 한두 명의 어떤 스타 플레이어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숙제로 좀 남겨야 되지 않을까? 한 명의 손흥민이 아니라 여러 명의 어떤 팀 플레이어들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으로 키워낼 수 있는 걸 좀 더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당장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또 아시안컵에서는 이런 성적 내자, 아시안게임에서 이런 성적 내자, 다음 월드컵에서는 뭐 내자, 이런 것만 얘기하지 말고요. 이번에 일본이 같이 16강에 동반 올라왔죠. 이건 좀 괜찮다고 봐요. 한일이 같이 올라왔는데 일본도 이제 떨어지긴 했는데 일본 잘 싸웠잖아요, 사실. 크로아티아 경기 때. 그러니까 일본이 뭐 다음 당장 뭐 눈앞에 있는 대회 하자가 아니라 걔네들 뭐 100년 프로젝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몇십 년 프로젝트 이래가지고 몇 년 뒤에는 몇 위 하고 몇 년 뒤에는 우승하겠다 이런 게 있는데 우리도 좀은 긴 호흡으로 뭐 하나의 대회 뭐 하나의 성취에 아니면 하나의 실패에 너무 흔들리지 않고 긴 호흡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이 한국 축구의 토대 뼈대를 좀 더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고민을 이번을 통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했다, 정말 충분히 다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선수들. 전 그리고 조규성 선수 잘해서 너무 좋아요. 우리 K리그의 득점왕이 월드컵에서도 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죠. 우리 K리그에서 잘하면, 이게 쪼우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K리그에서 잘하면 다른 데서 먹힐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조규성 선수가 그걸 증명해 준 것이 아닌가. 너무 좋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 다 잘했어요. 제가 26명을 한 명 한 명 이름을 다 얘기하고 싶지만 그건 너무 옛날 방송하는 것 같아서 정말 올 더 베스트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26명이 베스트가 아니라 260명, 2600명, 26,000명, 26만 명의 정말 더 많은 최고의 선수들이 나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자, 이렇게 하고요. 끝으로 진짜 고맙습니다. 우리 선수들, 또 벤투 감독님도 좋은 축구 보여주셔서 우리가 막연하게 세계무대 나와도 쫄지 않아도 된다는 걸 보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선수들 진짜 고생했습니다. 진통제도 맞고 막 무리하면서 뛴 것도 알고 있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벤투 감독님에게는 미안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수고했다는 이야기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충분히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그동안의 속죄를 벗어버리고 안녕. 이번 월드컵 어떻게 보셨나요? 갑자기요? 네, 갑자기. 예전 월드컵과 이번 월드컵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월드컵이 최고였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최고였다고 경기력 자체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경기력? 네. 네, 그러니까 브라질전은 그냥 전반에 너무 압도를, 특히 PK에서 네. 너무 그게 허무했어가지고 네. 선수들이 멘탈 터질만 하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서. 그래서 브라질전은 좀 아쉽게 된 것 같고, 네. 그 외에 남은 세 경기는 다 잘했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 우루과이, 가나, 그렇죠. 그래서 경기력 자체가 지난 월드컵이랑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네. 그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이번에도 보니까 나이 연령대가 거의 고참급이 김영건 선수나 손흥민 선수잖아요. 네. 저는 다음 월드컵도 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다음 월드컵에 뛰는데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이제 각성을 하는 시기일 거고, 그렇죠. 김민재 선수는 거의 전성기 최고의 전성기를 부과할 때라서. 이번에 보니까 네. 그것도 다른 것 같아요. 예전 월드컵은 맨날 울었거든요. 네네. 맨날 지고 맨날 분하고 막 그러는데 이번에는 뭔가 상대가 브라질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4대1인데 만약에 크로아티아였다 이러면 그것도 진짜 열받았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브라질이고 뭐 PK는 좀 분하긴 한데 네. 그거 외에는 경기력이 전반전에 너무, 특히 세 번째 골이 세 번째 너무 골이? 아트였어가지고. 네. 예전에 그 2006 독일 월드컵이었나? 그 캄비아소 아르헨티나가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 그런 거 프리킥을 보는 것 주고. 같아가지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세 번째 골. 그러니까요. 네,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그렇죠. 아주 월드컵을 즐겁게 잘 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얼떨결에 근데- 했네요. 근데 박문성님 채널에 박문성님은 안 계시고 왜? 어디 갔어?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마 쿠키 영상으로 써야겠다. 안 못 쓸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어차피 제가 편집하기 때문에. 아,